네, 김동현의 마감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시장이 뭐 그리스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 뭐 사천선 다시 지켜내주고 있고요. 또 메르스가 3일 동안 뭐 진정세 보여주고 있고, 또 삼성그룹주 선전 나오면서 뭐 지수는 전체적으로 장 초반에 약간 급락했던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좀 안정세로 돌아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변동성 위험은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그리스 사안 자체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진 않는데, 이것이 일단 트리거가 돼서 미국 시장이 아주 예민한 자리에서 급락이 나왔다라는 점, 미국의 변동성이 제가 계속해서 우려했던 뭐 여름장의 변동성의 중심은 미국이라고 보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가 예를 들어서 뭐 7월 5일 날 국민투표가 통과가 돼서 찬성 의견으로 통과가 돼서 안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리스 때문에 시장에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그리스로 인해서 시장의 투자 의견을 뭐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러한 어떤 트리거가 만들어지면서 미국의 변동성이 시작됐고 미국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 7월 FOMC는 시간이 가면서 압박이 커질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좀 커졌습니다. 변동성은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일단 방어적 관점으로 다시 또 전환을 하고 박스가 이제 마무리가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롯데케미칼입니다. 지금 2분기 실적이 작년보다는 4배 이상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컨센서스는 3,400억대이고요. 뭐 최근에 나온 리포트는 4천억대를 보는 쪽도 있습니다. 오늘 단기에 급반등 해주고 있는데 어떤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 뭐 저는 28만 원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볼만하다라고 보지만, 제가 실제로 롯데케미칼을 투자를 해서 지금 보유를 한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다라면 저는 챙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세 자체가 지금 뭐 의견은 계속해서 뭐 갑론을박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건 시장에서의 응답인데, 오늘은 오르지만 어제 그제 약세도 약간 좀 우려했던 상황이고, 그렇게 좋은 상황이 명확하다라면 주가는 더 강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치는 시세다라는 판단으로 저는 뭐 제 의견은 단기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은 계속해서 28만 원대를 지켜낸다라면은 시장에서 특히 대형주 쪽에서는 가장 탑픽 움직임을 유지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다만 실전 트레이딩상에서는 큰 효율은 없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 전반 리스크 관리와 함께 단기적인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보겠습니다. 지금 뭐 한미약품 생각하면 둘이 합산해 보면 시가총액이 이제 12조 원이 넘어가는 뭐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국내 1위의 시총 1위 제약업체입니다. 뭐 R&D 능력이라든지 실제로 3월 달에 이제 일라이 릴리한테 뭐 기술 수출했던 이후에 이제 기업 가치는 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는 어떤 시세 흐름 예상하십니까? 좀 둔해지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요. 뭐 1등 주도권 종목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하방 변동이 시장과 함께 같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에너지가 분명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상방에 대한 변동성도 좀 둔화되고 있다라면은, 매매 진행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 매도를 한번 일단 대응을 하고 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고요. 전반적인 제약주 섹터가 다 약해졌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한미약품이 아직까지 21선을 깬 건 아니지만 대웅제약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오늘 장중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0% 가까이 밀렸고요. 주도주가 이렇게 하방 변동이 크게 나온다라는 것은 에너지의 둔화가 명확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제약주 쪽에 대한 트레이딩 포지션이 약화된다,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가 남아 있는가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강한 섹터가 수익률 게임에서 약간 뭐 배제된다거나 혹은 약화된다라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장을 가장 불쾌하게 보고 있는 점이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하고 보유를 하는 이유는 수익률을 많이 내기 위함이고, 뭐 이번 주에 추가 상승, 다음 주에 추가 상승 연속성 이렇게 전망하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연속성이 좀 둔해진 모습이고, 위쪽으로 얼마나 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잘 버텨내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면은 지금 시장 별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메디톡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는 뭐 아주 세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좀 주춤하고요. 오늘 약간 올라오는 흐름세에 나오는데요. 어떤 전략 필요합니까? 네, 제가 일단 제약주와 코스닥에서 헬스케어를 좀 주력적으로 뭐한 1, 2주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좀 AS 관점에서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주력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도 헬스케어에서 대장 종목이고,
많은 헬스케어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야 되었는데 지금 보면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제약주와 마찬가지로 시세가 많이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위쪽으로 가볍게 상승을 했던 그 힘이 좀 사라진 모습이고요. 고가권에서 계속해서 차익 매물들이 출회가 되는 것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그냥 버티고만 앉아 있는 상황이다라면 여기서 한 레벨만 다운돼 버린다라면 단기 추세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리를 하시려면은 손실이 좀 누적되거나 혹은 수익을 다 반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차원에서 추가 상승이 내일이나 이번 주에 나오더라도 그것을 일부 포기하시고, 왜냐면은 지금 보여지는 시세가 둔화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놓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차후 시장이 뭐 어떤 식의 조정을 받는지 혹은 조정을 받지 않고 뭐 금융시장 전반이 안정이 되는지를 보시고 다시 주도권으로 복귀하셔도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일단 고가권 시세 약화 관점에서 일단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락 쪽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산성 LNS 좀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뭐 매도가 낫겠습니까? 화장품이 사실 먼저 좀 둔화돼 있던 상황에서 최근에 시장의 약세를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은 좀 받아내준 양상인데, 근데 이것이 화장품 부품, 화장품 소재라든지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 LNS 같은 경우는 약간 쌍봉 형태의 그림이 나와버렸고요. 고점을 터치하자마자 이렇게 빠르게 밀리는 패턴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양상들은 전반적인 코스닥 밸류에이션 부담, 거기에다 신용 부담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이후에 시장이 만약 추가적인 하방 변동성이 나온다라면은 코스피 대형주들 낙폭 과대 종목군들 뭐 얼마 빠지겠습니까? 그쪽은 사실 뭐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을 하지 않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이후에 하방 변동이 여기서 한 레벨 다운 돼 버린다라면은 출혈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뭐 소비자분들께서 각별하게 좀 주의하시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랐던 자리에서 실현하지 못했거나 혹은 매수를 높게 하셔가지고 약간 손실이 있더라도 리스크 관리, 손절 매도는 손실을 추가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거라는 걸 명심하셔서 코스닥 종목들에 대해서는 변동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피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우 기술 보겠습니다. 다우 기술 하면 이제 항상 더존 비주온 생각나는데요. 오늘은 또 더존 비주온은 뭐 한 15% 올라 있고요. 14% 정도. 그리고 이제 다우 기술은 고점에서 맞고 내려옵니다. 현재 한 2% 정도 밀려 있는데요. 자, 이 종목도 역시 좀 매도 대응이 낫겠습니까? 네, 이거 뭐 제가 방송 마켓5라는 코너를 통해서 18,000원대, 2만원대 2회 추천을 드린 종목이라서 어제도 뭐 그냥 가볍게 좀 지나갔는데 이익 실현, 단기 이익 실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시끄러워진 상황이고 이렇게 이슈화된 시세에서 연속성을 보이지 못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을 좀 끌어들이는 양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간형 조정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을 충분히 내신 분들은 한번 이익 확정 짓고 추후에 어차피 핀테크 그 인터넷 전용 은행 모멘텀은 살아있기 때문에 저가를 한번 더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텍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헬스케어 마찬가지 흐름인데 헬스케어에서 오르는 종목 있고 내리는 종목 있는데 바텍도 좋은 구조와 스토리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3만 원대에 대한 매물을 뚫지 못하고 위쪽에서 매물을 맞으면서 약간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종목들은 지금 오히려 현금 들고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뭐 중국 시장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한 4%또 올랐다가 또 막 출렁임이 상당합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시장은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오전 9시, 10시 구간대 잠깐 움직였다가 현재는 코스닥은 한 1% 정도 올라 있고요. 거래소도 2070선 회복 시도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떤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네, 일단 뭐 과열 고평가 영역에 있는 많은 종목들이 지금 변동성이 아주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상방 변동성만 있었더라면 하방 변동이 같이 커진다라는 건 좀 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들 물리지 않으시도록 좀 각별하게 관리를 하시고요. 충분한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전 코스피 대형주들 하셨던 대로 매매하시면 좀 낭패를 볼 수 있다. 이후에 안정되고 어차피 이쪽은 다 트레이딩 섹터입니다. 트레이딩이라는 건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한 공격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전략이 용인되지 않는 매매입니다. 그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손실 보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관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계좌 변동성을 좀 줄여놓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5일 뭐 그리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번 7월 말 FMC까지도 시장은 결코 가볍게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매수가 급할 건 없다. 그리고 대형주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가 뭐 이후 7, 8월 코스에서 전략의 핵심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낙폭과대형 종목들이 지켜주고 위쪽에서 과열 종목이 깨져 내려온다라면 이후에 시장의 큰 트렌드까지 바뀌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크게 한번 확인하시고 갈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동윤의 마감전 업앤다운이었습니다.